KBS2 주말 연속극 다리미 패밀리 27회가 방송됐습니다. 드디어 시청자들이 기대하던 다리미와 강주의 본격적인 로맨스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앞에는 넘어야 할 난관이 태산입니다. 과연 두 사람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리고 아들에게 들킨 봉이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궁금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을 부자로 이끌어줄 겁니다. 지난 26회 엔딩에서 무림은 마침내 엄마에게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가려는 모습으로 긴장감을 자아내며 끝났는데요. 이어 27회는 수갑 채운 엄마에게 갑시다 어머니 라고 하며 자신의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시작됐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눈치챈 아들 앞에 봉이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 당시 엄마로서 다리미 눈수술 안 해주면 못 살 것 같았고 마침 주인 없는 돈이라 생각해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이에 무림은 그 돈 주인이 멀쩡히 살아있다고, 그런 행동을 할 때 경찰인 아들 생각은 하지 않았냐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며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봉이는 할머니가 수술을 무사히 마친 뒤 자수할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고, 고지식할 정도로 빤듯한 무림은 이 상황에서 형사로서 설 건지 아들로서 서야 할지 갈등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봉이는 이 일로 위기에 처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하며 아들이 손을 붙잡고 함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없어진 돈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봉이는 미연이 야금야금 빼내간 10억을 모르는 상태라 40억 정도가 없어졌다고 말하는데요. 물론 현재 강주와 다리미도 이 사실은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강주와 다리미는 현재 40억 매출을 목표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림은 봉이에게 죗값의 책임을 알려줍니다. 징역 10년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거란 말에 봉이는 자신이 혼자 죄를 받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무림은 도둑놈이 죽기 전에 문자를 남겨 지금 그 부하들이 돈을 찾고 있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현 상황을 냉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한편 경찰서 앞마당에서 우연히 두 사람의 모습을 보던 미옥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확인차 무림의 차 블랙박스를 빼보는데요. 그런데 차 안에 있던 그 시간의 상황이 모두 삭제돼 미옥은 세탁소와 무림에 대해 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래저래 제정신이 아닌 봉이는 세탁소에서 혼자 울다 주저앉고 라면을 사러 나왔다가 이 모습을 보게 된 강주가 얼른 세탁소로 뛰어들어가 봉이를 일으키며 라면을 끓여 권합니다. 봉이는 강주에게 꺼지라고 냉정하게 선을 긋지만 강주는 끝까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곰살맞게 다가갑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다리미 좋아하지 말라고 말하는 봉이에게 강주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주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다리미 눈뜨게 하셨잖아요. 라고 말하며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그 순간 봉이의 마음이 살짝 녹는 듯 합니다. 다음날 봉이는 침대를 들여놓는데요. 이 모습을 본 다리미는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침대 밑에 있는 돈을 자기 침대에 옮겨놓고 죄를 혼자 뒤집어 쓰기 위한 일이란 걸 눈치챕니다. 또한 봉이는 자신이 없을 때를 대비해 길레와 만덕의 약 복용 방법에 대해 미연과 다림에게 알려주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미연은 그냥 하던 사람이 하라고 하고 눈치를 챈 다리미는 동영상까지 찍으며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한편 승돈과 태웅, 지연 세 사람은 함께 살게 됐는데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미운 태웅이지만 지연이 태웅을 위해 국을 더 챙겨주는 장면에서 앞으로 이 세 사람이 따뜻한 관계를 형성할 것 같은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웅은 출근하면서 승돈에게 봉희와 연애를 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데요. 이 장면은 다소 어색하게 느껴져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설사 본인이 봉이를 좋아해 엮어주고 싶다 해도 현재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연이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인데 알면서도 그런 제안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한편 강주는 김디디를 디자이너로 스카웃해와서 앞으로 출시할 특별한 옷을 디자인해달라고 부탁해 마침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옷 샘플을 만들고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합류할 것처럼 말하던 김디디는 지승그룹으로 복직했고 자신이 제안해서 만들었던 그 옷은 지승그룹 소속이니 판매하면 안 된다고 말해 강주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강주는 샘플비와 제작비를 모두 변상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된 김디디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강주에게 자신이 들었던 다림이의 고백을 전해줍니다. 이 시각 지연은 옥탑방으로 강주를 찾아왔는데요. 마침 강주의 방을 청소하던 다림이와 맞닥뜨리게 되고 두 사람이 동거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난 지연은 강주를 집으로 불러 왜 그런 애랑 사귀냐고 호통을 치고 이 말을 들은 강주는 엄마가 다림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겠다 하는 사실을 눈치채고 다림이를 감싸며 집을 나갔습니다. 옥탑방으로 가던 중 강주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오는 다림이를 만나게 됩니다. 강주는 지연이 다녀간 후 상처받았을 다림이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두 사람은 드디어 사랑의 키스까지 이어집니다. 원래 위기와 시련 속에서 사랑은 더 잘 피어나고 깊어지는 법이죠. 이렇게 두 사람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예고하며 27회가 끝났습니다. 다림이 패밀리는 코믹한 요소가 가미된 드라마로 매회 예상치 못한 재미와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림이와 강주의 로맨스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봉희의 운명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회 예고에서는 길래가 수술 후 선망 증세를 보이며 미연에게 10억 원을 줬으니 애들 모두에게도 10억 원을 줄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결국 모든 가족이 돈의 비밀을 알게 되는 모양입니다. 차림은 강주와 다림이로부터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 서강 오페라에 전념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결국 자신도 디자이너가 필요한 서강 오페라에 합류하게 됩니다. 태용도 이 과정에 동참해 마케팅을 지원하게 되고 결국 이 네 사람의 협력과 노력 덕분에 서강 오페럴은 100억 매출을 달성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모님을 구하기 위한 이들의 고군분투가 어떤 재미를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오늘 이야기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